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들. 호쾌한 한방승부 최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8월 7일 일요경마 해설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7일 일요경마 총 15개 부산 경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적중이 좀 깔끔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토요경마 끝내고 막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주 1경주 2.7배짜리 한방 잡아드렸고요.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였습니다. 저번 탐나우의 1번 백도찬과 복승식 11.8배, 쌍승식 26.0배 한방으로 주력 한방 깔끔하게 승부 봐드렸고, 자, 제주 6경주 자 3번 빛의 승리 놓고 5번 장대비 복승식 12.6배, 쌍승식 21.5배 배당막권 적중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진 부산 1경주 금아우노 놓고 렛베르사 5.1배 주력 한방 때려드렸고요. 자, 우리 제주 7경주 제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승부마 6번 서부파워를 놓고 들어갔고, 주력 막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배당이 들어왔어요. 17.6배당 배당으로 적중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4경주 용가리를 인정하고 들어갔던 경주에서 안쪽에 있는 말들을 노렸고요. 이번 최강포스가 추입을 해주면서 복승식 20.3배, 쌍승식 35.8배 배당 적중했고, 자, 저는 오늘 모든 경주들 중에서 가장 좀 짜릿했던 경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부산 7경주입니다. 마이데스티니 8번 마이데스티니를 놓고 5번 KK1을 주력으로 적중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연이 있어요. 자, 원래는 안쪽에 있는 대우평정을 노리겠다 마음을 먹고 현장을 간 거였는데, 현장에서 대우평정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오던 대우평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원래 대우평정의 마이데스티니를 한 방으로 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부득불 막권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8번 마이데스티니를 놓고 레이스를 풀었고, 마이데스티니를 놓고 배당으로 우리 동등하게 3방을 주력을 줬습니다. 다들 배당이 좋았어요. 5번 KK1, 9번 맨오브월드, 그리고 4번 스타캐치까지. 이 KK1이 그나마 배당이 제일 낮은 거였죠. 28.4배부터 40배가 넘는 배당까지 동등하게 주력을 줬고, 한 15배 정도 배당이 나왔던 마이데스티니의 대호전설을 바치는 막권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대호전설이 올라오다가 딱 멈추면서 주력 막권에 입상을 했습니다. 오히려 9번이 왔으면 배당이 더 좋았어요. 이게 28.4배인데 맨 오브 더 월드 갔으면 33배, 34배 그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쌍승식은 73.3배고요. 주력 적중을 만들어 드렸고요. 마지막 8경주는 예상평이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치 더 빅토리 넣고 손살처럼 한방 6배짜리를 주력 막권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요경마에서 토요경마까지 결과들이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숨 덜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마를 좀 못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경마를 좀 못했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좀 피해를 많이 입으셨을 텐데, 또 이번 주에는 좀 순탄하게 잘 복구가 되고 이기는 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하고요. 자,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일요경마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준비 잘했고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경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승부경주 먼저 간단하게 공지 드리겠습니다. 첫 승부는 4경주부터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부가 6경주고요. 그리고 8경주 14경주 8경주 14경주 이렇게 승부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4경주 6경주 그리고 8경주 14경주까지 14경주까지 4번의 승부처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 우선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1경주부터 시작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고요. 9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는 서 있는 경주죠. 3번 즐거운 여정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지난번 경주 내용이 워낙에 좋았어요. 워낙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는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1분 01초이라는 아주 호기로에다가 선두권에서 굉장한 근성을 보여내면서 앞으로의 걸음을 더욱더 기대하게끔 해줬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3번 즐거운 여정은 이번 경주 잠재력이 있는 말들이 제법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가장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충분한 전력이다라는 말씀을 좀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정은 대가리에 대가리고 이제 후차권을 압축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후차권 가능권의 말이 주행검사 좋았던 4번 썬더퓨리, 7번 그레이트 미스, 그리고 실전 경험했던 6번 빌드업 정도인데, 마필드 잠재력들은 다 괜찮아요. 주행검사 때도 잘 철저하게 감추었고요. 전반적인 모습들 다 좋은데, 자, 데뷔 전에 이 빌드업이 보여줬던 걸음이 저는 100%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발주가 좀 엉망이 되면서 종반의 걸음을 좁히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빌드업이 데뷔전보다는 분명히 더 나아진 걸음을 보여낼 수 있다는 판단이고, 상대마들 잠재력이 좋다고 해도 실전을 경험한 말보다는 분명히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는 3번, 6번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물론 현장 상태나 전반적인 모습까지 감안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일감은 3번, 6번이 일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장에서 배당이 허락하는 선에서 이제 요 뒤로 받쳐가는 막권을 좀 받쳐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3번이 강축으로 팔리는 경주라서 3넣고 467이 지금 거의 최저 배당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팔릴 느낌이라서, 이거는 배당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일단 확인이 돼야 막권수를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3번 즐거운 여정은 강축으로 인정을 하는 가운데 6번 빌드업을 좀 재밌게 노리는 경주다라는 것 정도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로 갑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레이스고요.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9번 펜스타가 출전을 합니다. 이게 주행검사를 여러 번 봤어요. 왜냐면 하자를 좀 잡아내 보려고 여러 번 봤는데 거의 하자가 없어요. 발주도 살짝 들려 나오긴 했습니다만 밀고 나오는 모습이나 전반적인 스피드는 나쁘지 않았고, 직선주로 해서도 큰 추진은 없습니다. 결승선 다 와서 채찍 몇 대 때리는 정도가 거의 유일한 추진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꾹 눌러잡고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기록이 1분 01초 8. 물론 약간은 빠른 주로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너무나 좋은 기록으로 잘 숨기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9번 게이트도 상관없습니다. 9번 게이트도 상관없어요. 자, 오히려 이 상황에서 위험해지는 건 바로 이번 정문 스펙터가 되겠죠. 요 말은 주행검사 때 앞선에 붙었던 말이고, 앞선에서 근성을 보이면서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도 잠재력 자체는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자, 이거는 펜스타가 편안하게 가게 그냥 두는 경주는 아니다라고 봐요. 펜스타가 아예 늑발을 해버리지 않는 이상은 정문 스펙터를 편하게 안쪽에서 선행가게 놔두는 경주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힘들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밖에 없겠고, 휙 감긴다거나 4코너 돌면서 휙 하고 감겨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문 스펙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애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따라가는 썬더 크라운이 조금 더 나은 전개수 걸음을 보여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저는 9번, 5번 쪽으로 노려가는 게 일감이에요. 자, 물론 이가 나가고 펜스타가 좀 거리를 벌려주면서 타이트하지 않게 몰아내준다면 두 마리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겠지만, 데뷔전을 치르고 말능력에서 우위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레이스를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9번, 5번이 조금 더 전개상으로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기본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문 스펙터도 받쳐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은 되겠는데 이것도 배당이 없죠. 이번 정문 스펙터가 최저 배당이 될 거고, 아마 썬더 크라운이 그 다음 아니면 그 다음 정도의 배당을 형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을 받칠 수 있는 배당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상황 보고 받쳐갈 만한 여력이 나온다면 받쳐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9번, 5번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나머지 마필들을 공략해가는 선에서 레이스를 좀 마무리 지어보고 싶습니다. 자, 9번 펜스타는 인정하면서 레이스를 풀어보자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입니다. 3경주고요. 1200m 국산 6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까지는 인기말을 좀 인정해 보려고 합니다. 1번 그래핑킹이 출전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놓고 때렸던 말이고, 지난번에도 적중을 만들어 드렸던 말입니다.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종반까지 잘 버텨줬고 2등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1200경주 거리 원게이트를 부여받았습니다.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경주고, 다시 한번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한다면 거리까지 줄여놓은 상황이라서 부담없이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죠. 9번 아너칼이라는 시네마가 나오는데, 요놈도 주행검사 때 선두권에 나섰던 말이에요. 발주 능력 괜찮고
꽤 빠릅니다. 되게 날렵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다만 이제 게이트 조건이 만약에 둘이 바뀌었으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1번이 선행을 안쪽에서 고수를 한다면 9번이 시원하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를 보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스피드를 보이려면 아예 초반을 버려야 돼요. 아예 후반을 버려야 돼요. 자, 이거는 내가 죽더라도 나간다 라는 각오로 밀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안쪽에서 1위 선행을 나가겠다는 의욕을 보이면 9가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가 1000m였으면 1번 9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기대를 해볼 텐데 1200 경주라서 안어칼도 솔직히 물음표가 좀 떠있기는 해요. 따라가는 걸음 속에서 어떻게 능력을 보일지. 다만 주행검사 때 잠재력만큼은 충분히 보여낸 만큼 굳이 무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마필들의 전반적인 모습이나 현재 완성도가 아주 뛰어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9번 안어칼이 선행을 못 간다는 이유로 아예 안 된다는 생각은 조금 시기상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9번 안어칼도 가능권의 전력인 거는 분명하게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기본 전력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말들이 많아서 요건 현장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래 개인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노림수를 좀 가지고 있었던 말인데 실전 적응력도 못 키우고 상태도 별로 안 좋은 모습 속에 고전을 했던 4번 스타마타가 조금은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요 정도는 한번 배당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로 갑니다. 4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산 6등급 1300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예요. 자, 이번 경주는 믿고 때릴 중심이 있는 경주입니다. 바로 10번 퓨어 매직을 놓고 때릴 겁니다. 이거는 별이에요, 별. 축. 자, 퓨어 매직이 지난번에 원게이트에서 다소간의 경합 속에 아쉽게 종반에 달미가 잡히면서 3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걸음이 막 터진 말로 봐요. 뭐 지난번 1300에서 그런 경합성 레이스를 하고서도 마지막까지도 근성이가 버텨냈다라는 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완성도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번 경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조에서 한 마리를 더 투입을 시켰을 정도로 이번 경주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퓨어 매직은 인정을 합니다. 퓨어 매직은 놓고 때릴 거예요. 다만 자, 4번 스마일리 레리가 데뷔전에서 3등을 차지를 하면서 이번 경주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얘는 이길 만한 말이 한도 있어요. 얘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로 잡았어요. 자, 글로 한 방 때리고 배당이 여력이 된다면 스마일리 레리 정도만 받쳐가면 되는 레이스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마필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14전을 뛰면서 입상 없는 사이먼 탑건이나 뭐 안쪽에 있는 이번 뭐 액톤 파워나 그래도 관심을 조금씩은 가져갈 겁니다. 다만 저는 안 된다 보고 준비가 덜 됐다 보고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안 볼 겁니다. 4번 스마일리 레리가 오면 본전하는 거고 우리 노림수 한 방에 오면 자, 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잡은 승부처예요. 그렇게 잡은 승부처니까 좀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게 풀어갈 경주는 절대로 아니니까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주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 10번 퓨어 매직을 놓고 노림수 한 방 승부 들어가고 4번 스마일리 레리 정도만 현장에서 바칠 배당이 나와준다면 자, 받쳐내면 되는 경주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한번 제대로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한 방으로 좀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적중 이끌어내면서 일요경마도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이고요 10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혼전구도의 경주죠. 일단은 주목을 받을 게 뭐 지난번에 입상했던 이번 나르켓이라든가
나르켓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난번 3등 했고 좀 착순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뭐 닥터 칼리파라든가 이런 말들이 주목을 받을 거고,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퀸 오브 스프릿은 뭐 종합체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한데 주목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1번 챔프고도 어느 정도는 주목을 받을 전력이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8번 선샤인 스타까지는 관심을 좀 받을 경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네 마리가 일단 세게 팔리고 나머지가 좀 따라가는 구도, 그 중에서도 2번하고 3번이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겠죠. 그런데 자, 이번 나르켓은 지난번 경주 전개상의 이점이라기보다는 좀 어부지리성의 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송이 중반부부터 좀 앞선에 나서면서 레이스를 끌었고, 힘줘서 따라가는 말들이 줄줄줄줄 나가 떨어지는 가운데 추입을 하면서 입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르켓을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의 경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르켓이 지난 경주 전까지는 입상을 못했던 거고요. 뭐 상태나 전반적인 모습은 뭐 지난번 경주 아니라 그 이전에도 괜찮았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르켓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중심까지는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닥터 칼리파는 제주행 검사 이후에 상태감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실전 적응하는 능력도 보여내고 있어서 이번 경주는 주목해 보실만 합니다. 주목해 보실만 하고, 8번 선샤인 스타 같은 경우가 공백을 좀 가지고 출전을 합니다. 공백을 좀 가지고 출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준비는 잘했다라고 봐요. 편성도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라서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발주의 기복을 좀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가능권의 전력으로는 판단할 수 있겠고, 1번 챔프고는 안쪽 사수를 좀 잘 해야죠. 안쪽 사수만 좀 잘하면 이것도 기본 걸음 정도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는 검증이 제법 된 말이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기마 4마리 중에서 흐름이 와야만 입상이 가능한 나르켓을 제외한 나머지 3마리는 상태감이 괜찮고 조정이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 마리를 우리가 더 봐야 됩니다. 바로 9번 원더골이라는 말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3전을 뛰었어요. 3전을 뛰었는데 데뷔전 이전째 보여주지 않았던 보다 나아진 선두력, 보다 나아진 발주 능력, 그리고 보다 나아진 종반 근성까지 지난번 경주에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실상은 지난번 경주도 상태가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다만 이번에는 상태감도 올라왔고, 이게 말이 되게 큽니다. 530kg가 넘는 단단한 마체를 보유하고 있는 말인데, 뻣뻣했던 이전 경주들과는 다르게 다소 부드러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실전에서 반영이 되면서 경주력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여차하면 9번을 놓고 공략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장 상태까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일감으로는 이거를 놓고 할지에 대한 고민은 현장에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게 주력 막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9번을 놓고 할지 3번을 놓고 할지만 좀 고민을 현장에서 해보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다음 레이스입니다.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이스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고요. 1400입니다. 국산 6등급 레이스고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레이스를 제가 오늘 일요경마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 승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른 시간에 메인 승부를 노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노리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자, 부진마 레이스잖아요. 부진마 레이스요. 출전하는 말들 뭐 살펴보면 안쪽 3번 유로스타 7전 뛰면서 입상 없습니다. 착순권 정도 성적이고, 4번 호랭이는 29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11전 뛰면서 입상 한번, 그리고 또 인기 뭐 이렇게 바깥에 당대블로 지난번 7전 만에 처음으로 입상을 차지를 했죠.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뭐 5번 더 프린세스나 뭐 이런 말들, 9번 뭐 정문치타 재주행검사 받고 나면 이런 말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거예요. 현장에서 인기도가 잘 분산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통 승부 경주를 잡는 방식이 매번 똑같진 않습니다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편성을 보고요. 출마 등록이 되면 편성을 보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초벌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출마표가 나오고 게이트가 결정이 되고 하면 보면서 가장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마필을 봐요. 이번 경주 가장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마필이 적당한 위치에 게이트를 부여받았고, 그리고 경주 조건도 최근 뛰었던 경주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안 될 이유 없고 이 정도로 준비했으면 이제는 돼야 된다. 이제는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 이번 편성에서도 안 되면 앞으로 제가 이 말을 더 이상 추천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상태가 올라왔고 편성도 정말 소위 막말로 먹 같은 편성 만나서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도 못 오면 올 편성이 없어요. 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말을 이번 경주 중심에 놓고 때릴 겁니다. 자,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저는 뭐 분명한 믿음 가지고 노력하는 레이스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판단해 주시고 우리 최장이가 한번 해주겠다 싶으신 생각 드신다면 현장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인 승부 기세 이어서 한번 제대로 때려보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6경주 메인 승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7마리 출전하는 경주고요. 1200경주 구상 5등급 레이스입니다. 일단은 뭐 이번 굿삭스가 인기만합니다.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선두권 나서면서 중반부에 이제 선두권 나서면서 2등 2차 입상에 성공을 했죠. 그것도 뭐 블랙 올리브에 이은 2등이었고 나머지 말들도 만만한 말들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법 잘 뛰어줬다. 이번에 2kg 부담 중량 늘었지만 다시 한번 선두권 나갈 수 있는 경주고 능력 보여낼 수 있는 경주라서 저는 기대를 한다라는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굿삭스는 뭐 현장에서 크게 제 눈에 걸리는 이상만 없다면 뭐 중심에 세우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겠고, 뭐 저희 입장에선 저와 여러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난번에 아주 땅을 치게 만든 말이 나오죠. 바로 3번 백구입니다. 우리 요거 놓고 제대로 한번 승부를 조졌었죠. 샤카랑 왔어도 한 10배당 이상 되는 아주 좋은 배당이 꽂히는 상황이었고, 샤카가 없었으면 뭐 더 큰 배당까지도 맞출 수 있는 경주였는데, 일단은 백구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개를 100% 잘 끌어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죠.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달라붙어 줬으면 벌어졌던 격차는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한 1마신 정도의 격차였는데 요거를 역전을 마지막에 못 시켜서 아쉽게 4등을 차지를 했었죠. 자, 이미 뭐 걸음은 뽀록이 난 상태잖아요. 메리트는 훅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상태는 이상이 없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는 보는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7번 인디 초이스예요. 인디 초이스. 자, 이 인디 초이스가 지난번 경주 이제 백구랑 같이 뛰면서 3등을 차지했던 말이고, 4번 탐라하늘이 지난번에 같이 뛰면서 2등을 차지했던 말입니다. 자, 인디 초이스는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중반까지 버텨냈던 말인데, 이번에는 굿삭스가 있어서 선행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전개상의 불리함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선입으로 따라가서 안 된다 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번 경주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었던 경주보다는 분명히 불리해진 조건이라는 건 맞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이게 최저배당일 텐데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4번 탐라하늘은 뭐 나올 거름 다 나왔고, 지난번 경주 또 바닥을 때려 놓으면서 이걸 못 믿을 말이 돼버렸죠. 뭐 이거는 뭐 굳이 뭐 언급 안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 경주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말이 바로 5번 블루스카이가 되겠습니다. 블루스카이 5월 21일 제주행 검사 받고 지난번 경주 실전 적응했습니다. 선두권에서 선두권 좀 자신있게 밀고 나가봤고 선행까지 나서진 못했습니다만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종반에 걸음은 좀 무뎌졌습니다. 다만 공백에 의한 적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래는 뭐 무조건적인 선행을 가야만 레이스를 풀어가는 말은 아니에요. 선두권에서 자리만 잘 잡으면 따라가도 저는 되는 말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번 경주는 종반에 탄력감을 좀 살려내야 되는 전력으로 기대를 하고 가능성을 좀 충분히 보고 있는 말이어서, 여러분 블루스카이가 이번 경주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안 좋아진 인디 초이스보다는
나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구사스가 인기를 크게 모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1순위는 5번이고요. 일단 1순위는 5번이고 다음 순위는 3번이고 다음 순위는 7번이 될 겁니다. 자, 세 마리를 전부 다 받쳐갈 배당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7번은 구매를 안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요순번으로 좀 노려간다, 2번을 놓고 요순번으로 노려간다라는 건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장에서 배당이 허락하는 대로 받쳐갈 만한 배당이 나온다면 받쳐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장 먼저 7번 인디 초이스를 제외를 하면서 막권 조업을 할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굿삭스 놓고 들어가는 레이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차분하게 이번 레이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로 가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8경주 1300이고요 1300이고 11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레이스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중고 배당 승부로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배당 승부가 될 겁니다. 고배당 승부가 되겠고, 자, 종합지 인기도를 봤는데 점이 한 한두 개 정도밖에 없네요. 뭐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말을 놓고 들어갈 거고요. 그 주인공은 6번 와일드 아들입니다. 제가 주중마다 하나씩 글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째려보자라는 코너에서 언급을 드렸던 말이고, 지난 2주간 제가 2번 올려드렸는데, 지난 2주간 사고를 한 번씩은 쳐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1호 마지막 경주에서 입상을 했던 라온 샹젤리가 추천을 드렸던 라온 샹젤리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입상을 했고, 그 전주에는 우리 20주 다이아키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뭐 복대복으로 500배가 빵 하고 터지기도 했죠. 뭐 복병말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냉정하게 되는 편성이고요. 해볼만한 경주 편성이라고 봅니다. 자, 원래 기대를 좀 받던 기대주였습니다. 1월 23일 경주 보시면 이번 경주 인기화로 대두되는 하만봉화산과 동반 입상을 했었는데, 이때 와일드 아들이 1등을 했었고 하만봉화산은 원게이트에서 2등을 차지했던 경주. 이때 하만봉화산 배당이 인기 11등이었습니다. 배당이 53.7배가 나왔었던 경주. 자, 그렇게 따져보면 와일드 아들도 절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말은 아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겠고, 그 뒤로 이제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컨디션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 컨디션 회복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1kg의 감량, 그리고 이번 경주 가장 기대를 하는 게 선행이죠.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경주냐 라는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선행 가능성 있는 말이 일단 현 시점에서는 뭐 운주스타 정도 안쪽으로, 그리고 나서는 뭐 딱히 눈에 걸리는 말은 그린치타 정도밖에 없는데, 그린치타도 냉정하게 선두력은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한 적은 없어요. 선행을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안쪽에서는 와일드 아들의 선행을 저지할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바깥쪽으로 보면 뭐 하만봉화산이나 바깥쪽에 10번 서부특급이나 뭐 킹파티나 나가려고 밀어볼 말들은 있는데, 자, 안쪽에서 와일드 아델이 내주지 않는 이상은 와일드 아델이 선행을 가는 그림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앞에 나가면 1400도 뭐 시원하게 돌아냈던 전력이 있고, 그리고 상태감이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2번의 경주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상태감이 분명히 끌어올려지고 있어서 이거는 여차하면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 자체도 워낙에 크고 선두력 있고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일단 지금 현 시점 종합지상으로는 점 2개 찍혀있는 상황. 자, 이거는 고배당 승부처로 한번 노림수를 가져가겠다 현장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면서 재밌는 결과 만들어 드릴 거고, 재밌는 결과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한번 자신있게 노려보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로 넘어가야죠. 이제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구경주 1300이고요 국산 5등급 레이스 11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철전 혼전 구도입니다. 완전 혼전이에요. 혼전인데
전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손이 가는 게 되게 많은 경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좀 다양한 말들의 최근 경주 모습, 그동안의 경주 모습을 좀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이게 선행을 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4번 할리우드 파티예요. 이것도 아까 와일드들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안쪽에 밀고 나갈 말이 없습니다. 안쪽에서 뭐 강하게 좀 밀어내면서 선두권을 탐하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4번 할리우드 파티가 선행을 가는 경주라고 본다면, 자, 60 경주에서 신해전사 이기고 우승했고요. 50 경주에서 DW키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이때도 호기록으로 잘 버텨냈죠. 상당히 어려운 레이스였는데. 그러면 선행을 간다는 전제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할리우드 파티가 쉽게 질 이유는 없겠다라는 게 일단 시작입니다. 이번 경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4번 할리우드 파티를 중심으로 잡는다고 해도 그 이외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운티 헌터가 중간에 감아 넘어갈 수 있느냐, 트리플을 질주는 어느 위치에서 어느 타이밍에 추입전을 펼칠 것이냐. 지난번 대지 스페셜이 근성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먹힐 수 있는 경주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걸 감안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 애니라인이 이번에는 늦발하지 않을 것이냐, 승군에서 고전 중인 동부스타가 좀 좋아졌다는데 이건 레이스를 어떻게 풀까, 계속 3등하고 있는 윈드크로스는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전개를 할까, 이번엔 걸음을 안 남길까. 이게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고 판단을 해야 될 게 많은 경주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제가 딱 하고 결정을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장 상태까지 감안하면서 속어법으로 하나씩 지우다 보면 결국은 공략을 해도 되는 말들이 남겠죠. 자, 그렇게 압축을 해봐야 되는 경주다라고 좀 판단을 하겠고, 그래도 일단 하나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선행을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은 4번 할리우드 파티가 될 거다 라는 부분이어서, 뭐 저는 할리우드 파티를 아예 놓고 레이스를 풀어볼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현장에서 요거는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좀 현장까지 좀 지켜보고 한번 레이스를 좀 풀어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레이스 가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고 16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폭풍질주, 3번 야생화 두 마리가 아주 강력한 인기를 모을 거예요. 지금 예상 배당이 종합지 봐서는 뭐 2점대 배당 나올 것 같아요. 2점대 배당이 나오는데 두 마리 다 하자는 없습니다. 야생화 뭐 지난번에 1600 뛰면서 나쁘지 않은 적응력 보여냈고요. 그리고 폭풍질주도 이미 1600 경험이 있어요. 데뷔초에 1600을 한번 뛰어봤고, 그리고 이제 다시 거리를 줄여내면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어요. 공백 이후에는 분명히 말이 좋아진 상황이고 연속 입상까지도 성공을 해낸 마필이어서 경주 거리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경험이 없는 말보다는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죠. 다만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하나만 조금 걸리는 부분일 뿐이지, 그거 말고는 뭐 이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맞서는 말들의 전력이 그닥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뭐 쉽게 끝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오히려 이거 쉽게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장에서 노려야 될 거는 복승식 막권이 아니고 아마 3복승식 막권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 보고 인정된다면 그냥 한 방만 노리고 3복승식으로 중복적인 적중을 노리든지 하는 선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 아직까지는 이번 폭풍질주 3번 야생화에 딱히 불편한 점은 찾지를 못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무리할 레이스는 아니니까요. 어차피 뭐 가볍게 공략하는 레이스라고 본다면 뭐 차분하게 공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리할 경우도 아니니까 절대로 무리하지는 않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2번, 3번 일단은 우선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3복승권 마필들을 현장에서 좀 찾아보겠다라는 정도의 기본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로 갑니다. 11경주 1400입니다. 국산 4군 레이스고요. 10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연승 마필입니다. 블랙올리브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블랙올리브.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까지는 인정해요. 연속 승군전이고 4군 경주인데 이번까지는 인정. 일단 부담 중량 좋고 1400이면은 아직까지 무리될 만한 경주거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마체가 워낙에 커서
실질적으로 다른 말들만큼 뭐 아주 빠르고 빠릿빠릿하게 가지 않아도 이미 앞에 가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주폭이 커서 진짜 400 한 1, 20km짜리 말들 2, 30km짜리 말들 두 걸음 걸을까 한 걸음에 걸어버리는 느낌으로 가버리니까 아주 발전세가 빠르고 그만큼 좋은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자, 1400이라서 한 번 더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군에서 강단이 있고 능력이 있다 라고 볼만한 말이 세게 보이는 경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블랙올리브는 인정을 하면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후차권을 좀 보자고요. 7번 맨 오브 더 스타가 선행을 편안하게 가면 될 수 있죠. 다만 7번 게이트라는 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을 다 제압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더라도 초반 힘 소지는 어느 정도는 하고 나가야 되는 조건이에요. 뭐 4번 운주오션 같은 경우도 선행을 가는 게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두권 전개를 좀 강하게 노려볼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바깥쪽 7번 맨 오브 더 스타가 넘어가는 것까지 염두에 두더라도 힘소지는 제법 시킬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뭐 블랙올리브가 주폭으로 그냥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보아도 7번 맨 오브 더 스타가 조금 불리한 경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불리한 조건인 건 맞는 것 같고, 뭐 운주오션은 차분하게 따라만 가면, 뭐 굳이 초반부터 무리만 하지 않으면 이번 경주 뭐 자기 걸음 정도는 발휘해 줄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9번 서기 포인트가 최근에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죠.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고 최근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뭐 아주 인상적이진 않아도 충분히 도전은 가능하겠다 정도의 느낌이라서 관심을 가져낼 수 있겠고, 오히려 이번 경주 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노리는 말은 바로 10번 천년의 약속이에요. 이게 상태가 괜찮은데 입상을 못하고 있어요. 4군 경주 우승한 이후에 그 다음번 혼합 4군 경주, 그리고 국산 4군 경주, 지난번 국산 4군 경주까지 3번의 레이스에서 모두 다 주목을 받았고 상태는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4월 17일 경주는 상태감이 조금 안 좋아서 4등을 차지했던 경주 상태감이 조금 안 좋아서 좀 덜 팔렸었던 거고, 그 이후에 5월 21일 경주, 19일 경주는 상태가 그닥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보여내지 못했는데, 뭐 일단은 조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기승기수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겠고요. 뭐 상대적으로 주목을 조금 덜 받을 경주긴 하죠. 뭐 7번 맨 오브 더 스타나 4번 운주오션이나 9번 서기 포인트보다는 그런 의미로 메리트 자체는 분명히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전개도 뭐 바깥쪽 게이트긴 합니다만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어요. 바깥쪽에서 바로 선입권 가세 가능하겠고,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직선주로 한 발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보이고 있어서 10번 천년의 약속도 이번 경주는 가능권의 전력으로 분명하게 인정을 하겠고, 오히려 저는 한방 노림수를 둔다면 요쪽으로 좀 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10번 쪽으로 한 방을 우선적으로 노리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말들은 현장에서 한번 상태 지켜보자고요. 5번 블랙올리브가 워낙에 강축 팔리는 경주라서 전반적인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이제 11 경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로 갑니다. 12경주예요. 12경주. 자,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고 1400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한방으로 적중해드렸던 은성영웅 나오고요. 비스틀리 나옵니다. 비스틀리를 놓고 은성영웅으로 한방을 때려드렸던 경주였었고, 그리고 여기 못지않은 상승세를 보이는 7번 H데이 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말들도 솔직히 그렇게 만만한 레이스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뭐 인기도야 최근에 걸음 자체의 완성도가 더 높은 쪽으로 쏠리겠지만 이것저것 감안을 해봐도 그렇게 만만한 레이스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한 마리는 예외입니다. 한 마리는 예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그 이전 경주부터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행을 안 갈 때부터. 자, 8번 비스틀리는 지금 보여주는 걸음이 최선이 아니라 더 보여줄 말이다 라는 전제를 미리 깔아드렸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하고 비교해보자고요. 지난번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4.5kg가 들었어요. 또 은성영웅은 1kg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차이가 4마신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산수만 해봐도 이번 경주는 은성영웅이 더 유리한 경주가 맞아요.
그런데 은성 영웅한테는 저는 안 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비스틀리는. 그 이유가 뭐냐? 자, 은성 영웅보다 사이즈가 훨씬 좋은 놈이고 이제 걸음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에요. 이거는 더 크게 올라갈 전력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 부담 중량의 수학 계산이 아닌 말 능력으로 은성 영웅한테는 안 지는 사이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한 번 더 비스틀리를 주목합니다. 자, 8번, 1번, 뭐 8번, 7번 다 공략이 가능합니다. 지금 인기도, 종합진기도 상으로는 요 두 마리가 좀 세게 팔리고 요게 그 다음 순번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차이가 좀 있어요. 확실히 뭐 산수만 할 수 있으면 이번 경주는 당연히 비스틀리보다 은성영웅이 더 팔려야 되는 게 맞죠. 다만 우리는 산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마를 하는 거잖아요. 자, 지난번에 부담 중량 5kg 차이가 났던 말한테 졌는데 그 다음번에 부담 중량 5kg 덜 단 말한테 졌는데 그 다음번에 똑같은 부담 중량 받는다고 무조건 내가 진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원래 경마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마필들 결국은 사이즈대로 가고 말 능력대로 갑니다. 다만 변수들이 있을 뿐이죠. 이번 경주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말 사이즈는 분명히 문성영보다는 확연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8번 비스틀리의 선전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부착권 문성영호, HDA 조크의 나머지 말들도 충분히 현 시점에서 도전이 가능한 전력들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현장에서 좋은 적중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 다해서 압축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입니다. 13경주가 되겠습니다. 13경주 1800이고요. 혼합 4등급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혼전 경주예요. 자, 일단은 선두권 가세가 가능한 말들이 있고요. 선두권 가세가 가능한 말들이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중위권 전개, 안 그러면 추입 전개 이렇게 각질들이 좀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는 경주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두권에서 그나마 좀 빠른 앞선에서 경주를 풀어갈 말이라고 하면 일단은 최강 마린을 볼 수가 있겠고요. 최강 마린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간다고 하면 인기마들 중에서는 뭐 킹그레이스나 에이스 잭팟 정도가 그나마 좀 중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정도 편성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반대로 신비한 강자는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풀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게 나머지 도전 마필들이 이제 딱딱딱딱 자리를 잡는 경주인데, 자, 최강 마린이 선두권에서 그대로 끝나는 흐름의 레이스가 펼쳐진다고 보면 신비한 강자가 입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신비한 강자가 입상을 해왔던 경주를 보면 앞선에서 레이스를 끌었고 앞선에서 근성을 보였던 말들이 무너졌을 때 올라왔어요. 자, 그 정도 흐름이 돼야 신비한 강자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 신비한 강자가 들어오기 위해서 최강 마린이 만약에 선행을 간다는 전제하에 최강 마린이 무너지는 흐름의 페이스가 나와야 신비한 강자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두 마리도 동반 입상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이상한 게 선행을 가고 최강 마린이 앞선에서 붙어 따라가면서 그 말이 무너지고 최강 마린은 버티고 추입을 하는 그림이죠. 신비한 강자가 이 7월 10일 경주 불의 검과 같이 레이스를 풀었을 때 그림이 나온다면 이 두 마필도 같이 동반 입상은 가능한데 일단 뭐 그렇게 막 조합이 좋은 각질상으로 그렇게 조합이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이번 경주 앞선에 가는 말들이 무너지는 게임이냐, 무너질 수 있는 경주냐 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저는 앞선이 좀 약한 경주고 무너질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시원하게 끌어갈 선행마가 없는 경주고 누가 선행을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선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지는 않는 경주예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일단은 이 네 마리 중에서 신비한 강자 쪽에 손을 좀 먼저 들어주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기 흐름만 오면 귀신같이 외곽에서 올라옵니다. 딱 그거예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그 이상은 없어요. 자력 승부는 안 됩니다. 자, 그게 아쉬운 건데 뭐 최근 상태는 전혀 이상 없어요. 자기 걸음 뽑아내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모습이고 앞선이 무너질 거다,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 거죠. 자, 이거를 승부 경주로 못 가져가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한번 신비한 강자가 상황에 따른 자력 승부가 되는 말은 아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승부 경주로 못 가져갈 뿐이지, 이번 경주만 놓고 봤을 때는 앞선이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라서 신비한 강자가 분명히 취입을 할 수 있는 흐름의 경주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3번 신비한 강자를 우선적으로 노릴 거고 자연스럽게 5번 최강마리는 받치는 정도의 막권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에이스 잭팟이나 킹그레이스나 그런 현장에서 상태 좋은 쪽, 의욕 나오는 쪽으로 집중을 한다면 좋은 적중까지도 좀 연결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3번 신비한 강자입니다. 이번 경주 좀 가장 기대되는 마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레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경주로 가겠습니다. 14경주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1800입니다. 국산 3등급 경주. 이번 경주도 승부가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승부마를 한두 중심에 놓고 레이스를 풀겠습니다. 이미 주중부터 노리던 승부마예요. 주중부터 노리던 승부마고 뭐 미리 봤을 때 편성 봤을 때도 된다고 믿었고 지금 조건이 완벽하게 나온 상태에서도 이거는 뭐 무조건 되는 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 잘했고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충분한 상태까지도 잘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견 없습니다. 저는 이견 없이 노림수를 가져간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부 경주로 집중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차분하게만 레이스 풀어가면 차분하게 레이스만 풀어가면 문제 없다라고 봐요. 자, 준비 잘했고 최근 승부를 위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레이스를 풀어가는 말입니다. 그 대가가 그 성과가 이번 경주에는 나와줄 수 있다 라고 좀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노림수 가져가자고요. 자신있게. 자, 후반부에 두 번의 승부처를 가져갈 겁니다. 14경주 그리고 마무리 15경주까지 두 번의 승부처를 가져갈 건데 한번 자신있게 한번 노려보자고요. 자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집중해서 노리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5경주 11마리 출전하고요. 1200입니다. 2등급 경주 역시나 승부 경주 오늘 마무리 승부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승부처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번 경주 종합 인기도를 보니까 일단은 3번 게이트에 있는 벌마이스타가 가장 큰 인기를 모읍니다. 벌마이스타는 이번 경주가 이제 2군 승군전입니다. 2군 승군전이에요. 3군까지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냈어요. 특히 1200경주 거리에는 뭐 특화된 모습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냈다라고 보고, 선행전개 이후에 중반까지 버티는 모습도 상당히 좋았어요. 자,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선행을 나가서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 지금까지 봤던 압박의 강도와는 분명하게 다를 겁니다. 이제 2군 경주란 말이에요. 3군이 아니에요. 그동안 나 압박하던 애들이 그동안 날 압박하던 애들이랑은 확실하게 수준이 다른 말들이 나를 압박할 겁니다. 뭐 그 압박을 이겨내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3군 경주일 때보다는 분명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마이스타를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니에요. 벌마이스타를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니고, 자, 벌마스타가 들어오면 뭐 맞출 수는 있겠는데 벌마스타를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도전말들 볼까요? 닥터패션도 선행마죠. 선행 가려고 노력할 텐데 벌마이스타 때문에 고전을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행을 못 가면 좀 애매해지죠. 여차하면 그냥 이게 덮쳐서 자폭 들어가는 상황도 나옵니다. 왜냐면 얘도 선행을 가야 되니까. 여러모로 3번 벌마이스타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부산 한갈매기도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앞에 나갔습니다. 안쪽에서. 근데 뭐 선행 상대할 만큼 순발력이 뭐 뛰어난 말은 아니어서 선입권 정지하겠지만 이 친구도 압박을 무지하게 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번 경주는 3번 벌마이스타가 쉽고 편하게 선행을 나가서 깔끔하게 버텨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 그냥 단순히 놓고 봤을 때 말이 완전히 달라진 말이 한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놈을 놓고 좀 승부수를 던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적중 만들어내고 마무리 지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뭘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일경마, 토요경마까지도 잘 이어온 만큼, 자, 일요경마만 잘 마무리한다면 이번 주는 대승으로 좀 마무리 지을 수가 있고, 지난주의 아쉬움까지도 완벽하게 좀 털어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모습 현장에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자, 마지막 고비
한번 제대로 넘을 수 있도록 일요일마 현장에서도 긴장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저는 일요일마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